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전 사례를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이, 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덕산이는 제가 예전에 해수욕장에를 자주 갔었던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이곳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물건 한번 보시면, 지금 그것을 이제 자세히 보게끔 되면, 일단 매각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 제일 먼저,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본다 그랬죠? 내가 매각하는 게 뭐냐, 이러는지, 매각하는 게 뭐냐. 근데 토지 건물 전체다. 근데, 뭐다? 땅이 100평, 그 다음에 건물이 13평, 그 다음에 제시어가 28평 해갖고 감정 가격이 얼마다? 1억 2,700이다.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이 6,900이다. 이런 것이 가장 나와 있는 것이 여기 기본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갔는데 땅이 있고 건물도 있구나. 건물 전체 매각이구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구나. 이렇게 먼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거는 지금 누가 이렇게 낙찰을 받아 놓은 겁니다. 받아 놓은 건데, 사실 제가 이 현장 가서 답을 다 해보고 이거를 신권으로 추천할까 말까 하다가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뭐 생각대로 상당히 높은 가격의 낙찰을 받아갔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닷가의 근처에 있는 땅은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은 100만 원에서부터 약 300만 원 정도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사장에 같이 가까이 붙어 있고 음식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5, 600 정도 갑니다. 커피숍이나 횟집 정도 할 수 있으면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되면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민박을 지을 수 있고 민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최저 100만 원, 조금 많이 나가면 200만 원 정도쯤 간다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것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가는 가격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괜찮은 가격이겠죠. 그렇지만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남지가 않을 것 같다가 해서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봤더니 신권으로 그냥 낙찰이 됐더라고요. 자, 그럼 권리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시게끔 되면, 아까 보시게끔 되면, 대지인데 뭐죠? 이종 일반주거 여기 있고, 저기 단층 주택이 있는 겁니다.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건물이 있는데, 제시의 건물 있죠. 제시의 건물, 제시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제시의 건물 전부 다 팜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따라서 이것은 뭐 문제가 있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여기에도 뭐 세입자도 크게 없는 걸로 이게 조사가 나왔고, 여기 보면 소유권이 이제 같이 있다가 상속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 제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권리 분석은 뭐 한다? 내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 돈을 어디다 내죠? 법원에다 내죠. 근데 법원에다 내는 것 말고도 이 집과 땅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또 내야 될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그것이 권리 분석인데, 다시 말하면 서류로 하는 권리 분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현황으로 하는 권리 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점은 제가 뭘부터 보냐면,
서류로 먼저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서류. 자, 제일 먼저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죠. 권리 분석하선. 기준 권리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야? 설정. 세 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가 빠른 것이 기준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예를 들어서 가등기가 있다는 땐 가등기는 기준 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는 인수고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가등기는 소멸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가등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게끔 되면 자 보시면 압류가 하나가 있고 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이 하나 있고 여기도 근저당 설정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찾아야 되니까 압류가 2013년, 그 다음에 가압류가 2014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삼척수협에서 2011년, 그 다음에 NH농협에서 2013년, 그리고 이미 개시 결정은 제일 근저당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NH농협캐피탈에서 어떤다?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면은 가장 보면 기준 권리가 뭐죠? 기준 권리가 근저당 설정, 삼척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 설정입니다. 얼뜬 보면은 이것이 근저당 설정이 기준 권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압류가 누가 했죠? 국가에서 했죠. 압류가 국가에서 했다는 얘기는 뭐를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기준 권리를 우리가 찾을 때 대부분 조금씩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근저당 설정이 제일 빠르다 보니까 여기가 기준 권리라고 찾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압류를 2013년 12월 19일 날 했지만은 여기가 누가 낙찰을 받아서 배당을 할 때는 이 압류 날짜가 아니라 세금은 세금 발생 날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집에 대한 세금이 또는 이 여기에 있는 주인이 김순배라는 분이 돈을 안 낸 것이 국세를 안 낸 것이 그러니까 내라고 통보를 받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김순배라는 분이 돈을 국세를 내라고 날짜를 받은 것이 2011년 12월 20일보다 만약에 빠르다면 이것이 빠르다면은 배당은 압류부터 먼저 나가고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순배 씨는 알겠죠. 자기가 저기를 세금 발생일이 언제인지는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 삼척수산협동조합이 맞지만은 보면 김순배라는 것이 국세가 이렇게 밀려있다는 것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삼척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이것을 돈을 빌려줄 때에 이 국세를 안 낸 것이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돈을 빌리려면 국세 완납 증명서 뭐 이런 것을 띄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만약에 그 띄지를 않았다 그러면은 뭐 보면은 이 세금에 대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덜 빌려줄 수 있겠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제가 이번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금은 설정 날짜가 아니라 세금 발생 날짜가 기준 권리가 돼서 거기에 의해서 어떤다?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발생 날짜가 이 앞에보다 빠르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는 무슨 서류 다 할 때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를 띄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띄고서 대출하고 완납한 걸로 확인하고 대출을 해줬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2011년 12월 20일보다 이 세금 발생이 좀 더 늦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세금은 압류 날짜가 아니라 세금 발생 날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가 압류가 돼 있을 때는 기준 권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은 하시는 것이 권리분석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어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것으로 있는 건 서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현황으로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전입자가 있을 수 있죠. 전입자가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세입자도 소유자도 아닌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것을 낙찰을 받게끔 되면, 이렇게 시골에 있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살 곳이 없는 사람이 빈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들어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게끔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참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은 인도 명령에 의해서 내보낼 수 있지만, 그것도 몇백만 원은 들어가겠죠. 또 강제 집행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 세대는 누구만 있죠? 소유자 김순배만 있죠. 김순배 혼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순배 외에는, 김순배는 세입자가 될 수가 없죠. 소유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도명령에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하는 것도 우리가 권리분석에 인수할 것이 없고,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는 물건이다. 아주 편안한 물건이기 때문에 팔기만 좋다 그러면 편안한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게끔 되면 감정을 한 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택을 감정을 했는데 언제 1,700만 원이죠. 대지가 337제곱미터, 100평이 조금 넘죠. 100평이 넘는데 얼마로 감정했죠? 8,700만 원으로 했죠. 제가 아까 감정을 하면은 얼마라고 그랬죠? 평당 아무리 싸도 100만 원은 가고 150만 원 간다니까, 100평이라고 쳤을 때는 최소한도 땅 가격이 1억에서 조금 비싸게 치면 1억 5천을 간다. 우리가 집은 치지 않는다 치더라도, 땅만 보더라도 1억에서 1억 5천은 갈 수가 있다.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죠, 보면.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 이 제시의 건물도 2,200만 원으로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전부 다가 건물까지 전부 다 합쳐서 1억 2,700만 원이라는 것을 감정의 시작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진입을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현재는 보면 민박을 준다 그래도 최소 한도의 주차장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가서 이것을 내가 민박을 준다고 했을 때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보면, 자, 감정평가사가 보는 이제 있는 땅에 건물이 위치해 있는 이게 자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건물이 있고 제시외가 이렇게 있고, 보면 실제로 여기 보면 대문이 여기도 있고 경계는 여기지만은 담장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보게끔 되고, 여기 대문이 하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은 이리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현장 갔을 때 여기가 막혀 있어서 보지는 못했고 이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만 봤습니다. 자, 항공사진을 보게끔 이렇게 페이 같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뒤로도
다닐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보게끔 되면은 여기가 뭐 현장을 가봤더니 이쪽이 어떤다? 다니지를 못하고 막혀 있더라고요. 이쪽에 이제 저기 뭐야 그 대문은 하나가 있고 여기 이쪽에 대문은 하나가 있고 실제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여기 막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위치를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맹방해수욕장이고 여기 덕산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삼척에 덕산해수욕장과 그 맹방해수욕장 가운데 이렇게 하천을 끼고 아래로 있는데 둘 다 유명한 뭐 해수욕장인데 이 여기 해수욕장에서 231m 정도쯤 된다는 얘기는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은 민박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국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땅을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바닷가에 있는 곳에서 도로를 끼고 커피숍이든지 횟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하면은 가격이 500에서 600 정도쯤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500에서 600 정도쯤 되고 만약의 경우에 도로변에 있지만은 횟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고 한 블록에 한 집이라도 들어와 있는 장사할 수 없는 집이라 그러면 200에서 300 정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00m에서 200m 이렇게 들어오는 곳은 10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 정도가 보통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땅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다 이렇게 보게끔 되는 거죠. 자, 여기 보게끔 되면 도시 지역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거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이제 권리분석에 얘기하지만은 도시적인 2종 일반 주거지는 어떤 종류의 얼마를 질 수 있다 그러고 지구가 구역이 있으면 발목 잡기가 그러고 다른 법령은 그 옆에 뭐가 있어서 또 발목 잡는다는데 이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고 발목 잡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이 3면에는 이렇게 이 두 면에 이쪽에는 도로가 있고 현황 도로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막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상 도로가 없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기아집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에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창이 있고 여기 뭐 있는데 이제 옛날 집으로 집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서 봤더니 수리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현관이나 창이 하이샤시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는 내부에 최소한도 주방과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쓸 수 있게끔 꾸며진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돼 있고 제일 제가 이제 아쉬웠던 것이 이 민박을 하려면 민박하시는 분들이 가서 먹고 수영하고 오면은 마당에서 이제 고기도 먹고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 땅은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150만 원 이상은 못 보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이 100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요자는 이거를 사도 되겠지만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남는 것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허물고 뒤로 건물을 따로 짓고 이런 것이 뭐 수익을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수익이 남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고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1억 6,700까지 들었고 입찰이 4명이나 들어왔었던 걸 보니까 역시 바닷가에 있는 것은 건물을 이제 좀 땅이 유찰이 되지 않고 심거나 그냥 매각이 되는구나 한 걸 느꼈습니다.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면은 제가 이 현장 찍은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이게 그 메인 도로예요, 메인 도로. 메인 도로에서 요 골목으로 끼고 딱 마주 바라 보이는 저쪽 이 집이 뭐는 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일로 뭐 자동차가 못 가면 충분히 자동차 한 대는 들어갈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 보고 또 요 도로뿐만이 아니라 이 집 앞에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다. 보니까 집 자체는 옛날 기아집이긴 한데 지금 집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으면 창틀이 하이 샤시로 전부 다 된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만 바꾸어 쓰리라고 보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하고 주방도 바꿔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허물어서 이 앞에다가 주차를 시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 골목길을 쭉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문 같은 것이 있어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잠겨 있기 때문에 안에는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바깥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근처에 집은 옛날 집도 있고 새로 싹수리한 집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 아직 집을 짓지 않고 반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쪽으로도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해서 걸어서 그 해변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까 지적도상은 도로가 없는 곳이라 했죠. 이 옆에 여기 보면 이렇게 보게끔 되면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막혀 있고 자 이쪽으로 다시 쭉 가서 집을 보려고 하면은 샤시가 현관문이나 샤시가 전부 다 새 걸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수리를 한 걸로 저는 봤기 때문에 이것은 집을 허물지 않고도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나 주방이 그대로 다 쓸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내가 거주를 한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뭐 여러 개의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놀러 온 사람한테 민박을 여러 명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집의 형태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권리분석한 것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